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소개합니다. 강성학 교수님이 주시고 박영사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창업에 거룩한 카리스마적 리더십. 강성학의 조지 워싱턴은 워싱턴의 리더십이란 어떤 것인가? 버지니아 시민군의 젊은 군 지휘관이 되다. 프랑스 인디언 전쟁에 참전하다 등 창업에 거룩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강성학 교수님은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석사를 하시고 미국에서 노던 일리노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시고 쭉 교수로 재직을 하셨어요. 현재는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자, 이 책의 목차를 보니까 저희 프롤로그, 워싱턴의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앞서 말했던 세 가지 목차가 있고요. 미국의 대륙권 총사령관이 되다. 독립을 위한 혁명전쟁을 수행하다. 총사령관직의 도전을 물리치다. 프랑스의 개입과 미국, 프랑스 동맹으로 전쟁의 승리를 거두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저자는 서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서는 미국 합중국이라는 위대한 근대 민주공화국 탄생의 혁명적 드라마 속에서 조용하게 출연한 한 거룩한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생애와 리더십에 관해 쓴 것이다. 지금까지 정치에 관한 쓴 책들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군주론, 이 저자인 마키아벨리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기가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는 우두머리가 되는 것보다도 더 다루기 어렵고 더욱 성공이 의심스러우며 관리하기 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혁신자는 구질서부터 혜택을 본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갖게 되는 반면에 새로운 제도에서 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은 미온적인 옹호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정말 그렇죠. 기존 질서를 파괴하면 기득권자들은 반대를 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면 아직 그 사람들은 진감인가 하는 거죠. 이런 냉담함은 부분적으로 기존의 법률에 의해서 혜택을 본 적들의 두려움에 기인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잘 수립된 경험의 결과 아닌 새로운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불신에 기한다. 그러므로 새 질서의 적들이 그것을 공격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당파적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인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무기력하게 옹호할 뿐이라서 이 후자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처럼 마키아벨리는 그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모든 사람들의 공동 혜택을 위해 새로운 법률 제정과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새 군주를 위한 비방록을 작성했다. 비록 인간들의 시기에는 본성이 미지 바다와 땅을 찾는 것보다 더 새로운 양식과 질서를 찾는다는 것을 언제나 덜 위험스럽게 만들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는 나는 어느 누구도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그가 비판한 이전의 모든 철학자들처럼 자신의 정치적 목적지를 상정했을 뿐 스스로 약속의 땅을 결코 밟지 못했다. 그의 계획은 그만큼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바꿔 말한다면 그는 영원히 영광스러운 새로운 창업자와 수성가가 되길 염원했다. 창업은 원래 나라를 세운다는 건걸 의미하고 수성은 공고한 나라를 잘 유지한다는 뜻이다. 마키아벨리는 자기의 계획을 실천에 옮겨보지도 못했지만 세계사에서 18세기 말에 새로운 근대 민주공화국을 신천지 미국 땅에 최초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새로운 민주공화국이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아주 탁월한 정치 지도자요 거룩한 영웅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미 합중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다. 마키아벨리는 무장한 예언자들만이 성공했던 반면에 비무장 예언자들은 모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공한 영웅들로 모세, 사이러스, 테세우스 그리고 로물루스 등을 내세웠다. 조지 워싱턴도 독립을 위한 혁명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아메리카 대륙군의 총사령관으로서 일종의 무장한 예언자다. 그러나 1783년 전쟁이 승리한 워싱턴은 대륙군의 총사령관직을 사임하고 로마 공화정의 킨키나투스처럼 마운트 버넌의 자기 농장으로 미련 없이 돌아왔다. 그리고 6년 후에 신생 독립군 미합중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되었다. 이때 워싱턴은 마키아벨리가 모두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비무장 예언자였다.
게다가 워싱턴은 8년간의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스스로 다시 농부요 일개 시민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마키아벨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역사의 전례가 없는 중대한 차이로 인해 워싱턴을 단순히 위대한 지도자를 넘어 신의 영역의 한 다리에 걸치는 거룩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는 본서에서 처음으로 조지 워싱턴의 리더십을 위대함을 넘어서 거룩한 리더십으로 정의한 것이다. 요컨대 창업 하나만으로도 매우 지난하고 나가서 수성의 발판을 마련한다고 해서 더욱 어렵다. 그런데 워싱턴은 이 어려운 두 가지 과업을 동시에 성취하여 세계 역사상 참으로 위대한 영웅이요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고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우리 한국인들은 거의 모두가 조지 워싱턴의 고결한 생애와 거룩한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지 워싱턴에 관해서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고 그렇다고 자율학습을 통해 그를 따로 공부한 적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소중히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근대적 뿌리를 역사적으로 찾아가려 한다면 그것은 바로 18세기 말 미 합중국의 건국과 미국의 국부인 조지 워싱턴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는 근대 자유민주주의 창업자요 민주주의의 위대한 모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다. 비록 인류 역사의 수많은 위대한 정복자들과 민주 정치 지도자들 간에 어떤 공통의 덕목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과거 정복자들은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혹한 정복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국부로서 미군들이 사우스다코타의 주의 러시모 바위산에 새겨진 4명의 큰 바위 얼굴의 대통령 중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저명한 역사가들이 평가한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에브라함 링컨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미국인들에게서 언제나 변함없이 인정되고 또 칭송을 받아왔다. 조지 워싱턴은 진실로 조용한 사나이였다. 그러나 그는 아주 카리스마적 리더, 지도자였다. 그가 살던 18세기에는 카리스마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약 2세기 후에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에 의해 카리스마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고 리더십의 연구가 보다 다양화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리더십 연구 용어와 분류를 적용한다면 조지 워싱턴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아주 두드러진 카리스마적 리더 지도자라고 묘사할 수 있다. 그러나 워싱턴의 시대엔 탁월한 지도자는 전통적인 용어로 영웅적 지도자로 묘사되었다. 간혹 영웅적 절대군주에게 대제, the great라는 칭호가 사용됐으나 영국의 군주와 혁명전쟁을 수행하여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미국에선 워싱턴 대제라고 호칭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단지 미국의 대통령으로 그리고 동시에 국부로 불렸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한국인들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를 이해하고 배우는 만큼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도 그만큼 고결해지고 강화될 것이다. 그는 최초의 근대의 민주주의 국가의 창업자이고 동시에 건국한 국가를 모범적으로 수상까지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 최초의 민주정치 지도자이고 근대의 민주주의 정치가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위대한 민주주의 지도자들을 연구해야 한다는 사유와 판단하에 나는 인류 민주주의 최대한 스승들인 19세기 에브라함 링컨, 20세기의 윈스턴 처칠과에 관한 각각의 저서를 출간했다. 이제 그 뒤를 이어나는 근대의 민주주의 뿌리가 되는 18세기의 조지 워싱턴에 관한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이로써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관한 워싱턴의 창업, 링컨의 수성, 그리고 처칠의 절망에서 국으로 구성된 기나긴 3세기에 걸친 위대한 민주주의 실천적 스승에 관한 나의 연구 3부작을 이루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역사상 거룩한 국가 수립과 내부 분야를 극복한 탁월한 수성 그리고 절망적 상황에 빠진 나라의 장엄한 구원이라는 연속적 주제에 관한 연구의 일종의 3일체를 이루는 셈이다. 그리고 여기에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해 리더십에 관한 2013년에 출간된 나의 평화 신과 유엔 사무총장 국제평화를 위한 리더십의 비극을 다하면 국내 국제를 막는 리더십의 4부작을 이룬다. 누가 뭐라고 하든 적어도 나와는 그렇게 간주하고 싶다. 그리고 앞서 출간된 에브라함 링컨이나 윈스턴 처칠에 관한 것보다는 내용상 조지 워싱턴에 관한 본서가
건국의 리더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 리더십 연구의 가장 적절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며 세계 역사 창조의 주역인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데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가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의 역사의 시대적 순으로 링컨과 처칠 그리고 국제평화의 리더십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반세기 넘도록 정치학을 연구하고 가르쳐오면서 늘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은 정치의 본질은 결국 리더십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적어도 대학 교육에서 다뤄야 할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최근에 대학 교양교육의 핵심적 주제는 리더십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미국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정책 리더십의 교육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위대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공부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비밀에 쌓인 고결한 정치의 본질에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보다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백 목사의 크리스천 독서 게시였습니다.